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 17번째 시간이고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정렬 테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테마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출제되는 테마인 만큼 최근 들어서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부분과 응용해서 혼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정렬 테마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삽입 정렬과 병합 정렬까지 해서 정렬 테마는 딱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기본 알고리즘이 바로 이 교체 알고리즘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배열 테마에 리을자 넣기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선택 정렬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커피 교환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이 커피를 우리가 A라는 커피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임시컵인 T라고 변수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 자, A와 B의 내용물을 서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시방에다가 A의 내용을 넣어두고, 그죠? 그럼 A가 비어질 거니까 A에다가 B의 내용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T에 담아두었던 내용을 넣게 되면서 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가 외울 때 이거 주어로의 칼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주어로의 칼자국 모양이다.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면서 교체 알고리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변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모양 자체가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한다면 교체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에서 이 교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선택 정렬인데 역시나 플로차트를 들여다보면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역시나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이렇게 간단한 건지 몰라요.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저랑 같이 필기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간에 제가 늘 이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하면서 실기 때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필기를 합격해 오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정렬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임의의 숫자 5개가 있어요. 자, 이 5개의 숫자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1, 2, 3, 4, 5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죠. 자, 영어로 하게 되면 sort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sort라는 이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ascending이라 하고 내림차순 정렬을 desc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1, 2, 3, 4, 5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ascending,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뒤섞여 있는 숫자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1, 2, 3, 4, 5로 하겠느냐? 우리 인간에게 물어본다면 딱 보자마자 4, 3, 1, 5, 2가 있는데 제일 작은 숫자 1이고 제일 큰 숫자가 5니까 1, 2, 3, 4, 5가 되겠네. 이렇게 금방 얘기할 수 있지만 5개의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수만 개의 숫자, 뒤섞여 있는 숫자를 주고 이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날새도 못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정렬하든 수만 개의 숫자를 정렬하든 그 답은 금방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워낙 반복을 잘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5개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정렬을 하는 방법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선택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숫자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인데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1, 2, 3, 4, 5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선택 정렬로 명령을 내리든 삽입으로 내리든 버블 정렬로 내리든 우리가 내려주는 명령에 따라서 컴퓨터는 수행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의 정렬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선택 정렬이 시험에 나올지 버블 정렬이 나올지 삽입 정렬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 정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선택 정렬로 하나, 버블 정렬로 하나, 삽입 정렬로 하나, 우리의 목적은 1, 2, 3, 4, 5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자, 선택 정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뒤섞여 있는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숫자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숫자와 두 번째 있는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교체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얘랑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우리의 목적은 제일 작은 숫자 앞으로 끄집어낼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게 더 큰 경우에는 두 개를 교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3이 앞으로 오게 되고 4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교체가 돼요. 정리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3이라는 숫자를 그 다음에 있는 이 숫자랑 또 비교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름차순 정리를 할 거니까 앞에 게 더 크죠? 3이 더 크고 1이 작잖아요. 그러면 1을 앞으로 집어넣고 3을 뒤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하게 되겠죠. 또 1이라는 숫자를 그 다음 숫자랑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1이 작고 5가 크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1이라는 숫자 마지막 2라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1이 더 작으니까 그대로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두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완성이 된 게 맨 앞에 1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4, 3, 5, 2 이렇게 정리를 되죠. 이걸 우리가 필기 수업 시간에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결과물이다 해서 패스 1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문제가 필기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43152라는 숫자를 선택 정렬로 정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답은 무조건 이거예요. 43152라는 숫자를 버블 정렬 또는 삽입 정렬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묻는다면 역시나 답은 이거예요. 그럼 필기시험 문제는 문제 출제할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때는 어떻게 나온다? 얘를 선택 정렬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1, 4, 3, 5, 2. 이게 패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반복을 잘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바퀴 돌렸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패스 1이라 하고 패스 1의 결과가 우리가 1, 4, 3, 5, 2라는 값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회전에서는 선택 정렬해서 이 두 번째 숫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박스로 딱 만들어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비교를 해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선택 정렬에 오름차순 할 거니까 앞에 게 더 크면 교체가 일어나요. 그러면 3을 앞에 담고 4를 뒤로 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택 박스 안에 있는 또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3이 더 작으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3과 역시 2를 비교했을 때 2가 더 작고 3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교체가 일어나요. 그러면 2를 선택 박스 안에 담아두고 3을 2가 있던 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 1, 2, 4, 5, 3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뭐다? 패스 2의 결과가 되는 거죠. 필기시험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임의 숫자를 주어지고 이 숫자를 선택 정렬을 이용해서 패스 1 했을 때의 결과를 물으면 답은 얘가 되는 거고요. 패스 2의 결과를 물으면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바퀴를 돌리고 보니까 선택 정렬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한 바퀴 돌리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무조건 앞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두 바퀴 돌리니까 그 다음 작은 숫자가 또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맨 앞에서부터 작은 숫자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선택 정렬의 특징이에요. 이따가 버블 정렬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두 바퀴 돌렸으니까 1, 2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어서 자, 또 하나의 정렬 과정을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숫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숫자를 비교하니까 바꿀 필요 없죠. 가만히 놔두고요. 그 다음 비교하니까 앞에 게 더 크네요. 바꿔야 되겠죠? 3을 앞으로 두고 4를 원래 3이 있던 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렬이 패스 3가 완료가 되면서 패스 3의 결과는 1, 2, 3, 5, 4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패스 3를 하고 나니까 자, 정렬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까지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패스 3 결과가 얼마냐? 답은 1, 2, 3, 5, 4가 답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더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입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죠.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니까 4를 앞으로 놓고 5를 뒤로 보내면서 정렬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바퀴 돌리게 되면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4가 완료가 되고 마지막 5라는 숫자는 맨 뒤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정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정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주어진 숫자가 5개일 경우에
선택 정렬로 정렬이 완료가 되려면 총 몇 바퀴를 돌려야 되나, 몇 회전을 해야 되냐. 총 4번의 회전을 하게 되면 정렬이 완료된다는 거.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선택 정렬로 정렬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회전이 있으면 된다? 그쵸? n-1번의 회전이 있으면 된다. 10개면 9번 회전, 100개면 99번의 회전이 일어나면 선택 정렬로서 정렬이 완료가 된다. 요거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선택 정렬의 모든 원리가 다 끝났다는 거죠. 자, 선택 정렬 어떻게 하는지 원리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플로우 차트를 딱 보면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스타트 A갈로 O 5개의 A라는 배열방을 세팅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죠? 요 배열의 이름을 A라는 배열로 이름을 붙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순환 구조를 통해서 I 값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켜주면서 그리고 A갈로 I를 입력받아라. 임의 숫자 4, 3, 1, 5, 2를 요거 5바퀴 돌리면서 입력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거는 입력받는 과정이고 자, 본격적으로 선택 정렬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중 반복 박스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중 반복 박스는 우리가 배열 테마에서 우리가 뭐 윗몸 일으키라든지 뭐 구구단을 통해서 이중 반복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익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자, 순환의 반복문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A갈로 I방에 들어있는 거와 A갈로 J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서로 비교를 해요. 우리가 아까 선택 정렬 어떻게 했었어요? 첫 번째 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얘랑 첫 번째를 비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1번 방이고 얘가 2번 방, 3번 방, 4번 방, 얘가 5번 방이 될 거니까 A갈로 1번 방에 있는 거와 A갈로 2번 방에 있는 거를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를 비교할 거니까 I 값의 초기치가 1이 돼야 될 거고 J 값의 초기치는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A갈로 1번 방과 A갈로 2번 방을 서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앞에 게 더 크면 어떻게 돼? 이거 교체해서 어떻게 넣어라? 3을 앞으로 보내고 4를 뒤로 보내란 얘기죠. 그쵸? 오름차순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A갈로 I방에 있는 거와 A갈로 J방에 있는 거 비교했을 때 A갈로 I방에 있는 게 더 크면 어떻게 하라? 뭐 하라? 교체하라는 얘기죠. 뭐를? A갈로 I방에 있는 거와 A갈로 J방에 있는 거를. 그러면 임시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A갈로 I방에 있는 거를 템프에다가 넣어두고 그럼 A갈로 I방에 있는 게 비워졌으니까 A갈로 I방에다가 A갈로 J방에 있는 거를 넣어두고 그 다음에 A갈로 J방이 비워졌으니까 A갈로 J방 안에다가 템프에 있는 값을 넣어두라. 이 개념이 뭐가 됩니까? 역시나 조로의 칼자국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교체 알고리즘이 활용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A갈로 I방, 다시 말해서 A갈로 1번 방에 있는 거와 A갈로 2번 방의 걸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지 말고 통과해버려라. 이게 선택 정렬의 다예요. 이게 전부 다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택 정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뭐냐?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의미는 조로의 칼자국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선택 정렬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A갈로 1번 방과 A갈로 2번 방을 만들어주고 이 전체 회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배열 테마에서 이중 반복문이 나왔을 때 이 반복 순환문의 I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씩 증가하는가? 그 다음에 J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씩 증가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선택 정렬에서 첫 번째 회전에서 비교 순환을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적어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열 테마의 상상 제가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갈로 1번 방과 2번 방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요? A갈로 1번 방과 3번 방 비교하고 A갈로 1번 방, 4번 방, 1번 방, 5번 방 이렇게 비교를 해요. 선택 정렬의 첫 번째는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패스 1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갈로 1번 방, 2번 방, 1번 방, 3번 방, 1, 2, 1, 3, 1, 4, 1, 5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이 첨자 변수가 우리가 I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첨자 변수를 우리가 J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패스 4까지 4번의 회전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I 값은 처음에 1인 상태고 그 다음에 2인 상태고 3인 상태고 4까지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I의 회전은 얼마까지? 전체 회전은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5개라면 1부터 4까지 4회전만 하면 되고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n-1까지 회전하면 된다.
전체 데이터 개수가 5개니까 1, 2, 3, 4까지 4회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회전을 하면서 J값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가? I값이 1일 때는 J는 2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왜? 1번 방, 2번 방 비교하죠. 그 다음에 1번 방, 3번 방, 1번 방, 4번 방, 1번 방, 5번 방. I값이 1일 때 J값은 2부터 5까지 변하게 된다는 사실. 2부터 5까지. 그러면 I값이 2가 되는 순간 J값은 3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I값이 3이 되는 순간은 J는 4부터 5까지. I값이 4가 되는 순간 J값은 5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5라고 적혀있지만 5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I값에 따라서 J값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J값의 시작은 I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가느냐? 무조건 5까지 가게 되는 거야.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5까지 갔지만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 어디까지? n개까지 가게 되는 게 J의 순환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중순환문에서 i는 1부터 어디까지?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일 경우에 4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의 데이터 개수가 n개라면 이게 더 개수가 많아요. n개까지 있다면 i의 순환은 1부터 4까지가 아니라 1부터 n-1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J의 순환은 어떻게? 항상 i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시작을 하죠. J의 순환은 i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5까지 가는 건데 이 5의 의미가 뭐다?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콤마 1이 생략된 것은 일식 증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배열 테마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택 정렬의 이중순환문의 이 박스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데이터가 5개 나올 일은 없잖아요. 5개 나올 수도 있고 10개 나올 수도 있고 100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전체 데이터 개수를 대문자 n이라고 본다면 선택 정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i의 순환문, i의 바깥쪽 i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순환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j의 순환은 i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n까지 순환한다는 거. 이게 선택 정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외워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선택 정렬은 A갈로 I방에 들어있는 거와 A갈로 J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서로 비교해서 A갈로 I방에 들어있는 게 더 클 경우에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하지 말고 통과해버리는데 이 과정을 얼마만큼 반복하느냐? I의 순환은 바깥쪽에서 1부터 전체 데이터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만큼 일씩 증가해서 순환을 하고 J의 순환은 i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 n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순환하게 되면 선택 정렬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렬이 전체 다 회전을 하고 마지막 빠져나오면서 A갈로 I방 안에 들어있는 이 1, 2, 3, 4, 5를 I값 1부터 5까지 증가시키면서 이 내용을 출력하게 되면 A4 용지 프린트에다가 1, 2, 3, 4, 5가 딱 찍혀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선택 정렬이 완료가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내림차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름차순 할 때 저렇게 했는데 내림차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만 바꿔주면, 딱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뭘 바꿔주면 되죠? 그쵸. 부등호를 얘가 오름차순이라면 내림차순 할 때는 부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오름차순 할 때 얘랑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교체를 했잖아요. 그럼 내림차순이라면 앞에 게 더 크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게 더 작으면 교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yes, no의 위치가 yes가 아래쪽에 있고 no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 오름차순일 경우에 이쪽으로 벌어진다면 내림차순일 경우에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또 그렇게 외우고 갑니다.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얘기했냐면 오른손을 딱 들고 오름차순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모양이 생기죠. 오름차순. 그쵸? 오른손을 딱 들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반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간 거야. 시험 치러 가니까 yes, no의 위치가 반대로 나온 거야. yes, no의 위치가 반대로 나오면 오름차순이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야 우리가 17강까지 왔는데 그 정도야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yes가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오름차순의 기호는 부등호가 그쵸? 왼쪽 방향으로 벌어져 있어야 되고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 있으면 된다. 요거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선택 정렬은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 드시죠? 선택 정렬 생각보다 되게 쉽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단독으로는. 그렇지만 응용돼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응용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열에 들어갈 수 있는 뭐 5 곱하기 5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 안에 숫자를 집어넣는데 기본적으로 선택 정렬을 통해서 뒤섞여 있는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정렬에 있는 그 숫자를 다른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넣게 되는, 그래서 정렬과 배열이 혼합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종종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정렬은 여기까지만 정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 정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AJ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비교해서 교체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과 이중순환문에서 I의 순환과 J의 순환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선택 정렬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버블 정렬 보도록 하죠. 자, 버블 정렬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또 높아시면서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선택 정렬이 이렇게 이중순환문 박스로 나왔을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면 또 당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조금 기초적인 강의에 우리가 배웠던 1강, 2강, 3강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버블 정렬하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선택 정렬이 이렇게 이중 박스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선택 정렬이 이중 박스문이 아니고 순환 구조로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대처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역시 선택 정렬 그림인데 이 그림은 앞에 있던 플로 차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AI와 AJ를 비교해서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해야 될 일.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거는 I의 순환은 1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4까지라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n개라면 n-1까지. 그리고 J의 순환은 어디서부터? 그쵸. i보다 하나 더 큰 i 플러스 1부터 전체의 데이터 개수 n까지. 그쵸. 이게 선택 정렬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풀어서 이렇게 순환 구조로 나타냈을 경우에 그 차이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똑같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부분이 이 부분이란 얘기죠. 그죠? AI와 AJ를 비교했을 때 AI가 더 크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 근데 이 일을 몇 번 반복해야 돼? 안쪽에서는 J순환만큼 반복해야 되고 바깥쪽에서는 I순환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질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요게 J순환이 되겠어요. 요게 J순환이 되겠고, 여러분들도 교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죠?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요게 I순환이 되는 거예요. I순환. 자, J순환과 I순환이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 바깥쪽에 J순환이 이루어지는데 I순환부터 먼저 보게 되면 I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1부터 n-1까지 가죠. 1부터 n-1까지. 다시 말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가 5개일 경우에는 1부터 4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I의 시작 무조건 1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면 I의 시작이 초기치가 0이었지만 이 0이라는 값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I의 시작이 뭐부터? 1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I는 어디까지? I가 4보다 작으면 Yes가 이쪽이니까 올라가라는 얘기죠. I가 4보다 작은 수의 가장 큰 숫자는 3이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3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3이 들어가겠죠? 여기 3이 들어가면 새롭게 탄생된 I는 뭐가 돼? 그쵸? 4가 되겠죠. 결국 I는 1부터 4까지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J의 순환을 보니까 J의 순환은 I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N까지죠. 그러면 J의 초기치를 뭘로 잡아놨냐면 I로 잡아놓은 거야. J의 초기치를 I로 잡아놓으니까 I가 J 안에 들어가면서 이 J 안에 뭐가 들어간다? I가 들어가는 거니까 J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I 플러스 1부터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I가 그쵸? 이 J에 들어가면서 이 I는 이쪽 J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실제 이 J 값은 I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언제까지 반복한다? 여기서 안쪽 순환에서 반복하죠? J가 5보다 작은 수, 얼마? 마지막 숫자가 4가 올라가게 되죠. 자, 4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4가 이 J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4 플러스 1이니까 마지막 J는 얼마? 5까지.
i 플러스 1부터 5까지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 n까지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순환문을 순환 구조로 이렇게 쭉 펼쳐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위원이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열 테마랑 정렬 테마랑 혼합해서 나온다면 그 플로우 차트의 길이가 많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길어질 경우에는 얘로 짧게 정렬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알고리즘을 쭉 만들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선택 정렬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얘로 갖고 괄호 5개 만들기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펼쳐놓고 중간중간에 괄호 5개를 비워서 선택 정렬이 단독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나 그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더 높아시면서 우리 배웠던 거 지난 아주 예전에 한 2강, 3강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이 yes, no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자, 이 j가 5보다 작다의 yes, no의 위치를 바꾸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쪽이 yes가 되고, 이쪽이 no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j가 i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호를 반대로 적어주면 되죠.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 이 말이죠. 그쵸? 이 모양이 이 안에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쵸? 그럼 이 모양에서 만약에 이쪽이 yes가 되고 이쪽이 no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모양 어떻게 한다? 이 모양은 i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자는 이겁니다. 외우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자는 이겁니다. 선택 정렬은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좋습니다. 선택 정렬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버블 정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두 번째로 배우게 될 이 버블 정렬은 역시나 필기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버블 정렬의 절차를 아까 선택 정렬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나 43152라는 숫자를 1, 2, 3, 4, 5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예요. 버블 정렬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서로 비교합니다. 공기방울이 버블버블 하면서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비교를 했을 때 역시나 오름차순 할 거니까 앞에 숫자가 더 크면 뒤에 숫자와 앞에 숫자를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앞으로 오고 4가 뒤로 가게 될 거예요. 선택 정렬은 첫 번째 선택 박스를 선택해놓고 난 다음에 항상 얘부터 시작해서 얘랑 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잖아. 근데 버블 정렬은 이웃하는 것끼리 계속 비교해 나가요. 어떻게? 이번에는 이 4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했을 때 오름차순 할 거니까 1이 앞으로 오고 4가 1이 있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4와 이 5를 또 비교하게 되죠. 비교했을 때 4와 5를 비교하니까 4가 더 작으니까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5와 그러니까 4가 여기 있고 5가 그대로 남겠죠. 그 다음에 이 5와 이 2를 또 이렇게 비교해요. 오름차순 할 거니까 2가 앞에 오고 5가 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3, 1, 4, 2, 5. 이렇게 완료가 돼요. 버블 정렬의 패스 1의 결과는 요겁니다. 필기시험 문제에서는 버블 정렬을 했을 때 패스 1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 답은 3, 1, 4, 2,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전이 끝났어요. 패스 1이 끝났어요. 이제 패스 2로 갑니다. 자, 선택 정렬에서는 패스 1, 한 바퀴를 돌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숫자가 맨 앞에 가 있게끔 정렬이 완료가 됐었죠. 근데 버블 정렬은 선택 정렬과 차이가 뭐냐면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무조건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버블 정렬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맨 뒤의 숫자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버블 정렬의 패스 2는 역시나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비교했을 때 1, 3 자리를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랑 비교했을 때 3, 4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2, 4 이렇게 교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버블 정렬의 패스 2의 결과는 1, 3, 2, 4, 5가 된다. 요 얘기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두 번째 회전에서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돼요. 첫 번째 회전에서 맨 큰 숫자가 맨 뒤로 왔고 두 번째 회전에서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된 거죠. 버블 정렬의 패스 2가 끝난 거예요.
됩니까? 자, 계속해보죠. 자, 버블 정렬의 패스 3로 가겠습니다. 맨 뒤에 두 개는 정렬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고요. 앞에 거 세 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체해야 되죠? 2가 앞으로 오고 3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 버블 정렬의 패스 3가 끝나게 되면 결과가 1, 2, 3, 4, 5 이렇게 정렬이 완료되죠. 버블 정렬의 패스 3가 끝나니까 얘는 패스 1에서 정렬이 완료된 거고 얘는 패스 2에서 정렬이 완료된 거고 얘는 패스 3에서 정렬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패스 3가 끝나면 뒤에 3개가 정렬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선생님 정렬 완료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버블 정렬도 무조건 4바퀴, 다시 말해서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일 경우에 4바퀴를 돌려야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3바퀴만 돌려버리니까 정렬이 완료됐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봐야 되죠.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더 작으니까 교체할 필요 없으니까 패스 4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쵸? 결국 얘가 패스 3의 결과가 되는 거고 얘가 패스 2의 결과, 얘가 패스 1의 결과, 얘가 패스 4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결국 버블 정렬도 선택 정렬과 동일하게 회전수를 몇 바퀴 하면 된다? 그쵸?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5개라면 4회전,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 n-1회전을 하면 되는 게 버블 정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버블 정렬의 원리 아시겠죠? 자, 선택 정렬의 특징은 한 패스가 돌 때마다 제일 작은 숫자가 앞에 와 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버블 정렬의 특징은 한 패스를 돌 때마다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되는 게 버블 정렬의 특징이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첫 번째는 스타트 시작합니다. A갈로 5개의 방을 세팅하라.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순환구조 통해서 A갈로 I를 입력받으라는 얘기니까 임의의 숫자 43152를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이중 순환문을 시작합니다. 자, I의 회전과 J의 회전은 이따 보도록 하고 안에 보니까 A갈로 J방에 있는 거와 A갈로 J 플러스 1에 있는 방을 비교했을 때 A갈로 J방 안에 있는 게 더 크면 뭐하라? 교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지 말라. 결국 교체 알고리즘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런데 버블 정렬에서는 이 안에서 J라는 변수를 하나만 쓰게 됐죠. 하나만 쓸 수 있으면 하나만 쓰는 게 컴퓨터한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컴퓨터는요, 변수를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메모리 용량이나 처리 속도가 더 떨어지게 돼요. 하나의 변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나의 변수로 다 해결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을, 자, 얘가 A라는 베일이었을 경우에 얘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일 경우에 비교했는 과정을 우리가 배열 테마에서 공부했듯이 쭉 한번 이렇게 적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번 방, 2번 방 비교했죠. 그 다음에 2번 방, 3번 방 비교했죠. 3, 4번 방, 4, 5번 방 이렇게 비교했지 않았어요? 보세요. 요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이렇게 비교한 게 버블 정렬이었어요. 그 순서를 그대로 적은 거야. 1회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숫자가 정렬이 완료가 되니까 맨 마지막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었으니까 패스 2에서는 역시나 1번, 2번 비교하고 2번, 3번 비교하고 3번, 4번까지만 비교하면 끝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 패스 3에도 마찬가지고 패스 4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게 버블 정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를 가만히 보니까 1일 때 2번 비교하고 2일 때 3번 비교하고 3일 때 4번 비교하고 4일 때 5번 비교하니까 이거 변수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앞에 변수를 J라고 쓴다면 뒤의 변수는 무조건 앞에 보다 하나 더 큰 거예요. 이웃하는 거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J 플러스 1을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버블 정렬에서는 J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J와 J 플러스 1을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I는 어떻습니까? I는 전체의 패스 과정을 돌려주는 역할만 해요.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도는 과정만 I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I는 1부터 4까지 전체를 몇 바퀴 돌려야 돼? 데이터의 개수가 5개라면 4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는 1부터 4까지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야.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I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그래서 이중순환문의 바깥쪽에서 I 값은 어디? 1부터 4까지, 1부터 n-1까지 회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정리가 되셨죠? 그럼 J값은요? 자, J값은 가만 보니까 역시 I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J값은 I가 1일 때 J값 1부터 4까지 변하죠. 뒤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이 앞에 있는 J만 결정이 되면 뒤에 거는 이 앞에 있는 J에다가 플러스 1만 시켜주는 거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이 J값의 순환은 역시나 어디서부터? 1부터 4까지, 1부터 3까지. J는 무조건 뭐야? J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1부터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J값은 1부터, 두 번째도 1부터, 세 번째도 1부터, 네 번째 순환도 1부터 움직이는구나. 전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J의 순환은 1부터라는 거 요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부터 가는데 첫 번째 1부터 4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갔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갔고, 그 다음에 1부터 1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J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보세요. J는 O-I까지 간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J는 O-I, O가 뭔데? 전체 데이터의 개수. 왜? I 값이 1일 때, 이 I 값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I 값 1일 때 J는 4까지 갔죠. I 값이 2일 때 J는 3까지 갔어요. I 값이 3일 때 J는 2까지 갔고, I 값이 4일 때 J는 1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I 값에 따라서 1일 때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2, 이거 두 개 합하니까 얼마나 돼? 1, 4 하면 5, 2, 3, 5, 3, 2, 5, 4, 1, 5잖아요. I 값과 J 값의 끝값을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야. 결국 J의 끝값을 만드는 것은 5에서 I 값을 빼면 얘가 나오는 거야. 5-1은 4, 5-2는 3, 5-3은 2, 5-4는 1. 그래서 I의 회전에 이 숫자에 따라서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에서 I를 빼주게 되면 J의 끝값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N개라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N개라면 N-I까지가 J의 끝값이 된다. N-I, O-I.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I 값에 따라서 J 값의 끝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적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전체의 데이터 개수에서 I 값을 뺀 만큼 J가 움직여주면 된다. 어디서부터? 1부터. 요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 버블 정렬은 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돼요. 순환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따로 적어놓은 이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외워도 되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I는 어디서부터? I는 1부터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에서 하나 뺀 만큼 바깥쪽에서 순환을 하면 되고, J는 역시나 어디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I까지. 요거 1 아닙니다. I입니다. 전체 데이터 개수 N-I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I 값에 따라서 J의 끝값을 결정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신다면 버블 정렬은 여기서 끝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버블 정렬은 이웃하는 것끼리 비교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버블 정렬의 패스 1, 2, 3, 4 패스가 끝날 때마다 제일 큰 값이 맨 뒤로 와서 정렬이 완료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 1, 2, 3, 4, 5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A갈로 J방에 있는 거와 A갈로 J 플러스 1번 방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방에 있는 걸 비교했을 때 오름차순 할 거니까 부등호 역시 왼쪽으로 벌어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A갈로 J방에 있는 거와 A갈로 J 플러스 1번 방에 있는 거를 교체할 거니까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조로의 칼자국 그대로 그리면 되죠. 조로의 칼자국. 자, 템프라는 방에다가 넣어주고, 조로의 칼자국. 그쵸? AJ를 템프에 넣어주고, AJ가 비었으니까 AJ 플러스 1을 AJ에 넣어두고, AJ 플러스 1이 비었으니까 템프를 다시 넣어주고. 그래서 칼자국을 그려보니까 역시나 조로의 칼자국 모양이 나오더라.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택 정렬은 비교 대상이 A갈로 I와 A갈로 J를 비교했어요. 그쵸? 그리고 교체를 하면 되고. 버블 정렬은 A갈로 J와 A갈로 J 플러스 1을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름차순이니까 왼쪽으로 벌어지고. 물론 버블 정렬에서도 내림차순하면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면 돼요. 물론 yes, no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부등호를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버블 정렬의 전부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버블 정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중 박스문이 나오면 우리한테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쵸? 근데 역시나 얘를
쭉 풀어서 완전히 순환 구조 형태로만 만들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순환 구조로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앞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순환 구조로 풀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그림 나오면 항상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구나. 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요거야, 요거.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박스문을 만들어 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안쪽 순환문, 제2의 순환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 그죠? 자, 요렇게 이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바깥쪽에 해당되는 I의 순환문이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되니까 얘는 요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교재에다가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크게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A갈로 J방에 있는 거와 A갈로 J 플러스 1방에 비교했을 때 오름차순환할 거니까 부등호가 왼쪽으로 열려 있으면 쪽으로의 칼자국 모양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지 말고 통과해버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순환문에서 바깥쪽 순환부터 보게 되면 I 값은 어디서부터? 1부터 n-1까지. 그죠? 1이니까 I의 초기치가 0부터 시작됐으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I는 어디까지? I가 4보다 작으면 3인 숫자가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니까 3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얼마? 4가 되는 거니까 1부터 4까지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선택정리하고 똑같습니다. 바깥쪽은. 자, 그 다음에 안쪽 순환은 자, J 0부터 시작해서 J의 초기치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J의 시작이 뭐가 됩니까?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1부터. 그리고 J의 끝값을 보니까 J는 5-i보다 작을 경우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J는 5-i보다 작을 때까지 순환을 하게 되면서 5-i만큼 1부터 5-i만큼 순환하게 되면 이 버블 정렬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에서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의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이중순환문이 사용되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알고리즘 2강, 3강에서 충분히 우리가 훈련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어떤 형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블 정렬의 I순환과 J순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한번 더 볼까요? 이 부분 yes, no의 위치 바뀌면 어떻게 된다? yes, no의 위치 바뀌면 J가 5-i보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yes를 아래쪽에 보내고 no를 위쪽에 보낸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아까 선택 정렬을 했던 거랑 똑같이 본다면 yes를 아래쪽에 두고 no를 위쪽으로 둔다 그러면 i가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만들어주면 이 결과랑 똑같아진다. 문제가 이렇게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버블 정렬까지 선택 정렬 모두 다 마스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자,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을 이번 시간에 짧게 학습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수업 시작할 때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업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뭐 할만하다는 얘기다. 그죠? 지난번 배열 테마보다는 이 정렬 테마가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렬 테마가 첫 번째 배웠던 이제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지금 했던 버블 정렬까지는 그나마 좀 정렬 중에는 좀 쉬워요. 근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삽입 정렬은 정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정렬 테마에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우리 기사산업기사에서 단독으로 나온다면 아마 삽입 정렬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선택 정렬, 버블 정렬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테마랑 응용해서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병합 정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 2, 3, 4, 5, 5, 4, 3, 2, 1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정렬 3총사 그러면 선택, 버블, 삽입 정렬이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병합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정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병합 정렬도 우리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기사에서도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을 i값과 j값의 순환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삽입정렬과 병합정렬을 통해서 정렬테마 마무리할 거니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렬 부분 좀 쉬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렬 공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삽입과 병합정렬도 아주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